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에 한국에서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에이펙으로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정말 기다리고 있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형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치매까지 하시는 바람에 제가 투자하는 현대차 주가도 흐름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많았으니까요. 이 종목들을 중심으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미국 소식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이번 주에 미국이 금리를 결정했었거든요. 모두의 예상대로 이번 달도 금리를 내렸는데 저번 달과 이번 달 두 달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요. 이제 미국 금리는 4%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파월 할아버지가 우리가 너무 또 들뜨는 것에 항상 경계심을 불어넣어 주시거든요. 이번에도 12월 달에는 금리를 안 내릴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장의 기대를 살짝 꺾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연준 내부적으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조금은 엇갈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이 12월에 있을 예정이잖아요. 12월에 금리를 내린다는 전망치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내년 봄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새롭게 임명할 것이고요. 정부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빠르게 내리라고 더욱더 세게 압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가 중간중간 조금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보면 내년 말까지는 계속 인하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파월 할아버지가 너무 들뜨지 말자고 이야기도 했고 미국 증시가 조금 숨고르는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S&P 500 지수가 약간 하락했고 나스닥과 다우존스는 약간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번 주와 지수 변동이 크게 없었던 한 주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국 시장이 이번 주도 뜨거웠는데 일단 미국과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관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던 자동차 섹터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이제 키 맞추기를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주도주 역할을 담당하던 반도체도 여전히 흐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한국 코스피는 4,000포인트뿐만 아니라 4,100포인트도 바로 넘겨버렸거든요. 거의 일주일마다 200포인트씩 올라가면서 정말 무섭도록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한 달 동안 코스피가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나라들이 전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동안 한국이 빌빌거리다 보니까 뒤늦게 발동이 제대로 걸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코스피 4,000 시대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시는 3,000포인트로 백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아주 뜨겁기는 한데 다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조금 걱정스럽긴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번 주 외국인은 현물은 1,0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으니까 팔지 않았지만 선물은 일주일 동안 거의 2조 4천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번 주에 선물을 많이 정리했고 이제는 한국 시장이 상승 추세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시그널을 주는 것은 아닌가 살짝 염려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다음 주에도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잘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 텐데 먼저 미래에셋 계좌부터 보면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현대차 우선주를 이번 주에 총 50주 매도했거든요. 20만 원 아래에서는 계획한 대로 20주 매도를 하고 있다가 30일에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뉴스가 빵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목표치를 올려 잡았는데 21만 원부터 5천 원 단위로 12주씩 매도하는 것을 계획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21만 원부터 22만 원까지 30주를 더 매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DN 오토모티브가 2만 5천 원을 찍어주길래 100주를 더 정리하였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식구로 데리고 왔던 VT는 2만 5천 원까지 주가가 빠지길래 계획한 대로 100주를 더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VT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 먼저 현대차부터 보면요. 이번 주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은 전년보다 9%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이 거의 30%가 줄었고요. 이익률도 3% 줄어서 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매출을 보면 차를 더 많이 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익이 30%나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관세 영향을 제대로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이 예상했던 컨센과 비교를 해보니까 매출액과 이익은 그래도 컨센 대비하면 2에서 3% 정도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증권사 예상치에는 부합하였으니까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나름 선방했던 3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부터는 미국 관세가 15%로 인하가 되니까요. 4분기 실적도 전년과 비교하면 조금은 부진하겠지만 그래도 3분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었다는 점은 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엔비디아의 젠슨 형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삼성과 현대차 회장님들과 치맥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에이펙 때보다 더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반도체 때문에 이재용 회장과 젠슨 회장은 예전부터 서로 잘 알고 지냈겠지만 이번에 정의선 회장까지 함께 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평소에도 정의선 회장이 이재용 회장을 잘 따른다는 뉴스를 많이 보았었는데 이번에 젠슨과도 같이 만났으니까요. 삼성이 현대를 조금 챙겨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젠슨 형님이 한국에 AI 반도체를 26만 개를 선물했고요. 물론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오는 것이긴 하지만 엔비디아 제품을 줄 서가지고 사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젠슨 형님의 표현대로 한국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5만 개를 공급받기로 했으니까요. 이제 현대차도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같은 걸로 조금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일본의 도요타 정도의 밸류는 그래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번 주에 많이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바람은 바람이고 또 계획은 계획이니까요. 현대차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수량을 계속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미래세 계좌에서는 120조를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에 22만 원에 정리했으니까요. 주가가 더 올라온다면 22만 5천 원부터 10주 단위로 조금씩 더 수량을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3분기 배당금도 2,500원을 지급합니다. 11월 30일 기준으로 배당하기 때문에 11월 26일에 보유하시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배당금은 올해 마지막 날이죠. 12월 31일에 지급해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VT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눈길이 가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트럼프의 대변인이 올리브영에 들러가지고 한국 화장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샀던 화장품을 SNS에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본의 아니게 한국 화장품 홍보를 해준 셈인데 어떤 제품을 샀는지 보니까 APR의 메디큐브 제품이 있었고 조선미녀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 VT의 리들샷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 화장품들이 미국 시장을 침투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변인도 이렇게 한국에서 사갔다고 생각하는데요. 관세도 15%로 확정이 되었으니까 K-뷰티가 미국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장품 섹터가 전반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조만간에 순환매가 돌면서 다시 화장품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VT도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천천히 모아가고요. 좋은 타이밍을 한번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장고를 보면 현대차는 이제 120주가 남았고 약 34% 정도 수익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좋은 수익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야만 저도 수량을 조금씩 더 정리하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이 수량은 그대로 보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특히 디엔 오토모티브는 자동차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세력이 절대 오르지 못한다 하면서 악을 쓰고 상승을 방어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여하튼 조만간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테니까요. 실적이 발표가 되면 투자일기에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에서도 현대차를 동일한 패턴으로 팔았고요. 21만원부터 정리하기 시작해서 30주를 매도했고 그리고 계속 째려보고 있던 타이거 나스닥 커버드 콜을 그냥 100주를 매수했거든요. 불타기를 조금 해보았고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가 저번 주부터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락에 대응하면서 물을 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총 210주를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제 실적을 발표하더라고요. 그냥 3분기 실적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분기 주당 순이익은 125원이었는데 작년 3분기와 동일한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을 봐야겠지만 일단 3분기까지만 보았을 때는 올해 배당금이 작년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가 있었던 그러한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11,000원을 깨고 내려왔는데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 금리를 조금 천천히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리츠 주가에 다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조금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하튼 3분기 실적은 괜찮다고 증명이 되었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조금 반등을 해주길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또 주가가 내려온다면 이번 주처럼 100원 단위로 물을 타고요. 앞으로 맥쿼리는 300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로 물을 타면서 조금 더 평단가를 내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도 이제 70주 남겨두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 정리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보유하는 형태로 투자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 배당주들은 여전히 괜찮은 상황이고 그리고 디엔오토모티브와 JR리츠가 저번 주보다 주가가 더 내려왔더라고요. 저에게 작은 고통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주는 현대차가 크게 올라갔다 보니까 이 종목들을 보면서 그다지 괴롭지 않았던 것 같고요. 여하튼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월배당 계좌에서도 추가 매수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 분배락이 나왔던 종목이 4개가 있었거든요. 4종목을 각각 100만원씩 매수하면서 조금씩 더 수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월배당 계좌도 조금씩 더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5종목이 모두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혹시 파란색으로 전환되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더 매수할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분배락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더 매수하면서 한 종목당 1,000만원 정도까지는 수량을 늘려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타이거리츠는 1,000만원 정도까지 매수를 했으니까 이 종목은 이제 파란불로 변하기 전에는 매수를 멈출 생각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분배락을 기회로 수량을 더 늘려가 볼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이 현대엘리베이터인데요. 이 종목도 이번 주에 이슈가 많았는데 주 초반만 하더라도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0주씩 30주를 정리할 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주가가 크게 빠지는 바람에 매도를 했던 수량보다 다시 더 많이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7만원대부터 물을 타기 시작했고요. 마지막으로는 74,300원에 2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과 북한의 만납이 불발된 것도 악재였지만 회사 내부적으로도 악재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대 주주에게 3,100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중에 약 800억 원은 교환사채 형태로 주식으로 받을 권리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권리를 행사를 했고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190만 주를 받게 되었고요. 그걸 바로 블록딜로 매도하면서 최대 주주가 보유했던 약 5% 주식이 시장에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대내외적인 악재가 연달아 터졌다 보니까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도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주봉상으로 5일선과 21선을 깨고 내려오는 큰 음봉이 나왔고 7만원 중반까지 주가가 밀렸거든요. 그렇지만 그나마 주가가 조금 올라갈 때 물량을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번에 물을 타면서도 부담감은 약간 적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빌려준 돈은 2,300억 원이 남았고요. 남은 돈마저 주식으로 모두 바꿔준다면 최대 주주가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남은 부채는 가급적이면 돈으로 갚으면서 채무 관계를 청산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당장 올해와 내년에 1,000억 원씩 상환을 해야 되는데 결국 상환을 하려면 현대엘리베이터에서 배당을 받고요. 그 배당금으로 상환을 해야 될 테니까 적어도 내년까지는 고배당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빌린 돈을 모두 갚는다면 고배당을 유지할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배당 불확실성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밸류가 고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실적 기준으로 PER은 약 12배 수준인데 PER 밸류가 고평가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블록딜로 외국인들이 주당 83,400원의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손해를 보면서 물량을 정리하기에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주 수량이 더 늘어나면서 현재 약 250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2,500만 원까지 투자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지면 500만 원 정도는 물을 타볼 계획이고 그렇게 물을 탔는데도 주가가 6만 원대까지 빠져버린다면
그때는 그냥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말씀드릴 게 많았다 보니까 이번 주의 경자 노하우는 한 주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2달 남았는데 올해는 장이 좋았다 보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의 계좌도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달 남은 2025년 올 한 해 성공적인 투자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